보지 마세요. 손이 큰 사람은 바람둥이가 많고요. 바람둥이가 많고요. 배신이나 사기나 이야. 아니면 어떤 물질이 나가는 손재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야, 어쩜 이렇게 똑같아. 귓볼 있는 데가 약간 꺾여 있거든요. 그러게 접혀 오른쪽이. 있어요 네. 이쪽이 다. 네, 살짝 이렇게 뒤집어진 귀를 가지신 분은요. 저희 우리 배아는 선생님 조용히 말안 왜 되겠죠. 그래?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쟤는 귀가 부처님 상이다. 잘생겼네. 막 유비상이다. 막 건강할 거라는 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뭐.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봐야죠 또. 귀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죠.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의 귀 관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민정 관상 전문가 모셨습니다. 아니 얼굴 관상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귀로 관상? 귀 관상? 요거는 처음 너무 보지 마세요. 저희가 뭐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귀를 관상 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귀는 전반적인 복을 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초년에서부터 말년까지의 그 사람의 복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네. 귀관상을 볼 때요. 천인지로 나눠서 이제 3등분을 해서 봐요. 네. 그래서 이 천은 그 사람의 어떤 사고와 지혜 그리고 명예심이나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초면은 네. 그리고 이는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의지와 그 사람의 어떤 실행력, 예, 그러면서 지휘욕과 그 권력의 그런 욕심의 정도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중년은 네. 그리고 지는 그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포용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금전운이나 어떤 그런 재물운을 같이 볼 수가 있죠. 네. 귀의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귀는 눈의 높이보다 조금 약간 높이 있는 귀가 사실은 어떤 사업성이나 재물운도 좋고요. 네. 귀에 그리고 어디 가요? 귀 시작점이? 이 시작점이 아. 이 시작점이 이 눈의 높이 정도에 있거나 그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남희석 씨는 엄청 현미 높이 있어요. 선생님을 되게 예를 높이 들어 있네. 보시면 현미 남희석 씨는 선생님은 최고예요. 눈에 거의 뭐 예. 눈썹에가 있어요. 나 지금 내기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현미 선생님의 귀가 이제 이 눈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어떤 활동력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일에 있어서 성취욕이나 그 어떤 그 출세 운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의 높이보다 좀 낮은 사람은 예를 들면 좀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지적이고 그러면서 또 그 눈의 높이보다 좀 낮은 사람은 이성적인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제가 엄청 지적이거든요. 둘 다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거는 눈의 높이에 맞게 있거나 좀 더 높은 분이 좀 그런 복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이 더 많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톰해야 좋다. 네. 귓볼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그래요. 뭐 장관감이다. 우리 현미 선생님 완전 이거 부처님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네. 보세요? 귀는 아무래도 그 크기가 좀 크고 그러면서 그 단단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도톰한 귀는 이제 그런 어떤 재물운이 상당히 잘 드나들죠. 자, 귀에 점이 있는 게 뭐 몇 살 때 네. 죽을 뻔했다. 아니면 뭐 출세운에 관계가 있다. 혹시 이것도 있습니까? 귀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사실 귀에 이제 이 명문 앞쪽으로 귀에 이제 점이 있는 경우는요. 명문은 요 앞쪽이거든요. 네. 지금 한영 씨가 지금 그런 요 앞쪽에 이제 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귀한 자식을 두게 되는 귀한 네. 자식을 두시겠어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상에서 조금 너무 얼굴에 드러나는 쪽이 아닌 숨은 곳에 있는 점은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귀의 모양이나 이게 뭐 건강과 아니면 뭐 생식기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까? 속설입니까? 건강, 생식기 그리고 사실 이제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 이런 모든 게 사실 귀에 다 들어 있고요. 이제 귀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여기는 귀문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좁고 깊은 여성은 좀 이라고 말씀드리죠. 아,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야, 한영 씨는 관상에서는 상당히 이 좁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원래 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남자들끼리 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는요, 36품으로 여자의 그 저기를 나눠서 네. 그 귀로 관상을 보고 그 신분을 정하기도 했고요. 궁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게이샤를 뽑을 때는 네. 그 귀의 관상에 그 귀문을 보고 예, 게이샤를 뽑기도 했죠. 선생님 남자 옆에 선생님께서 이경희 상당히 그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남자 이야기도 좀 네, 해달라. 남자 같은 경우는 풍문이라고 하거든요. 왜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부분은 풍문인데 이 풍문이 덮개가 좀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 많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렇죠. 경우. 예. 그렇게 덮개가 큰 사람은 풍문이 큰 사람은 바람둥이가 많고요. 그리고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남희석 씨는 덮개도 크시고 귀도 빨개지시고 어떡하지? 풍문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풍문이 좀 그 덮개가 큰 사람은 좀 바람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이성의 유혹이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재밌네요. 자, 현미 선생님 좀 한번 직접 모셔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상 용어로는 개화이라고 해서 그 꽃잎이 약간 뒤집어진 모양의 그 귀의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 귀가 크고 그다음에 이 초년운에 해당하는 이 귓바퀴가 굉장히 크고 윤택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초년의 운이 상당히 유복해요. 또 두툼한 이 굵기로 봤을 때 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남자로 치면 장군감, 그리고 굉장히 의리파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초년운에서 중년에서 말년으로 내려가는 이 운에서 이 귓볼인 이 저기가 굉장히 얇고 그러면 이제 그 말년운으로 넘어가는 운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풍파나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어떤 배신이나 사기나 이야. 아니면 어떤 물질이 나가는 손재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어머. 거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가족의 가요계 데뷔서부터 탄탄대로로다가 참 그냥 막 여왕같이 살다가 한 4, 5년 전부터 사기도 당하고 도둑도 맞고 내려갔어요. 네.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한영 씨 같은 경우는 기자이라고 해서 귀 모양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려하고 이뻐요. 그리고 이 찰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귀 관상은 점수로 치면 거의 한 90점 정도. 네. 근데 비성형한 거예요? 내 귀 관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 한영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고요. 인정합니다. 이 귀에 이렇게 명문 앞에 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이게 또 빨개졌어. 왜 그런 그래요? 자녀운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자녀로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이게 숨은데 제가 점이 좀 많아요. 네 이렇게 숨은 데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네. 연애를 좀 많이 하고 시집을 가야 되겠네. 아니요. 많이 했어요, 선생님. 그냥 자수성가 해, 자수성가. 김정민 씨 같은 경우는 귀가 작지